그러니까 동거를 한다는 거는 같이 거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자로 동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러려면 거주한다는 건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집을 부자들은 모두 돈 없으면 뭐 월세라도 살 수 있지만 거기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국가에서 건설해서 배정을 하는데 네. 가정을 이루어야지 주택을 배정을 하는데 얘들 어디서 잠자리를 입고 쉬운 말로. 그러면 여기서도 표현은 그래요. 그 네. 박유성 씨는 좀 웃긴 게 옛날엔 그게 여자들이 꺼렸지만은 요즘은 오히려 진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뜻으로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인민반이라는 거를 또 무시한 거예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인민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민반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그 사회 구조는 인민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속속들이 다 한다고. 근데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니까. 배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재밌는 주제를 우리 대표님이 갖고 와 주셨는데, 북한 사회도 21세기가 되면서 조금 뭐 변화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이제 두 분 말씀은 변화의 바람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나쁜 쪽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이게 연통 TV인가요? 예, 연합뉴스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연합뉴스에서 하는 통일 방송, 통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이죠. 네. 예, 연통 TV에서 연합뉴스가 이전엔 네네. 통신사 어디가? 연합통신이었을 네. 때, 네, 국가기관 통신사였을 때. 야구로 이제 연통. 그래서 줄여서 연통TV. 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얼마 홍보해 주려는 건 아니고 조금 정신 차리고 좀 같이 뜻을 맞춰서 해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 사람들도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는 통일전망대나 뭐 남북의 창도 일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고 또 보수적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이렇게 밸런스가 이제 맞춰지는 것 같은데 힘의 축이 움직이면 이 사람들 따들려 오는 거거든요. 우리 남북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처럼. 해서 연통TV도 조금 처음에 또 만드신 분 아신다며요. 예, 원래 이거를 연통TV를 연합뉴스에서 만들 때는 네네. 기존의 공영방송이든 제도권 방송, 종편 방송 이런 데서 북한을 너무 왜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뭐 친북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분들도 좀 제대로 된 북한 뉴스 똑같은 겁니다. 저희 왈가왈부하고 똑같이 그들도 북바로 알기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하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자체가 연합뉴스 자체가 원래 옛날 합동통신이었고 처음 예전 시작할 때 그 일대 주주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원 거예요. 그게 국정원이 예전엔 국가기관이었다가 지금 이제 민영화처럼 이렇게 되고 이런 건데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누적된 것들이 남아 있어서는 몰라도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연통TV 처음에서 우리 여기 왈가왈부에 출연한 김연희 씨. 그렇죠. 김연희 씨가 처음에 거기 나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세력에서 이거 연통TV 민원으로 저런 빨갱이를 쉬운 말로 출연시킨다고. 어쨌든 의도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통TV 유튜브 채널이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이 지금 뭐 물론 지금 그 종편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땐 뭐 좀 속된 말로 이마에서 맞박차입니다. 좀 젊은 탈북자들 데려다 하는데 뭐 참 그래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그 중에 한 꼭지를 가져온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보 주는 걸 보고 이제 몇 편 저도 보긴 했는데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 같진 않지만 약간 재미 위주로 약간 좋게 말하면 소프트하게 많이 접근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나 우리 동생님 말씀은 그렇다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팩트를 무시하고 지금 소설을 지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지금 북한 사회에 청춘 남녀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거기 박유성 씨인가 그분이 나와서 하는 젊은 탈북자가 있어요. 젊은 탈북자라서 북한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방송 언론들의 북한 분석의 잣대는
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남한. 우리의 눈으로 북을 그러니까 본다.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북을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쟤들이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건 이상한 거야. 그런 아이스크림도 없는 사회는 미개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그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건 쟤들도 맛있다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서 점차 청춘 남녀들이 동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게. 그러면서 동거가 느는 것이 진보한 것인 거고, 그리고 북한이 그게 개혁 개방인 거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 북한에도 이제 여성들이 여기 이제 여성들이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네. 남자들은 여기 박유성 씨는 그러면 고난행군 때 뭐 일자리라는 표현이니까 어쨌든 일거리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무능력해졌다.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낮전등 같은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낮전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썼다. 네. 네. 어쨌든 뭐 네. 그런 걸 비유를 하면서 결국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이제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가서 뭐 여론조사라 그래야 그 실태를 조사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 역시 실태를 조사하기 자기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회 구조가 네네. 그런 동거가 만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를 이 시청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거죠. 북한 사회도 변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건 사실이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동 선생님 왜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네네. 구도가 인민반이 다 있고 집을 북의 사회는 네, 이제 그 집 문제도 막 주택 문제도 나왔지만 네. 그걸 다 그 배정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 집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혼인 경우는 할 수 없이 네, 남자나 여자나 네. 주택이 네. 배정이 안 되고 네. 네. 저 이혼했을 때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집이 있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나와서만 최근에 동거를 하면 네. 그 여성은 진취적이고 똑똑한 여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처럼 동거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똑똑한 여자다 하는 걸 이렇게 선전하는 글이지 그걸 이제 북한이 이렇다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선전하기 위한 그 글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동거가 이것이 일단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제껴놓고, 동거가 옳다 그르다, 동거가 진보다 보수다라는 말은 제껴놓고, 동거가 어려운 이유를 사회 구조가 일단은 북은 사회 구조상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산다는 건 그러니까 좀 어렵다. 동거를 한다는 거는 같이 거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자로 동거 아니에요. 같을 동제 거주 어쨌든 그런데 그러려면 거주한다는 건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집을 부자들이 모두 돈 없으면 뭐 월세라도 살 수 있지만 거기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국가에서 건설해서 배정을 하는데 가정을 이뤄야지 주택을 배정을 하는데 얘들 어디서 잠자리를 입고 쉬운 말로. 그러면 여기서도 표현은 그래요. 박유성 씨는 좀 웃긴 게 옛날엔 그게 여자들이 꺼렸지만은 요즘은 오히려 진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투로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인민반이라는 거를 또 무시한 거예요. 거기서 여기는 워낙 개인주의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해져 갖고 그 신자유주의 아파트 앞집에 그저 인사만 하지 한번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옛날 같지 않다고요 이제. 완전히 자기 앞에 남녀가 사면 저 사람이 부부인지 동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인민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인민반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그 사회 구조는 인민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한다고. 근데 동거 지금 여기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우리 사회에서도 만약에 동거하면서 뭐 친구들 간에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나 동거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동네 돌아다니면 동거를 자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쑥스러운 건데 여전히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니까. 배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가 그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20대 딸을 키우는 유영호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북의 사회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거라는 제도, 자유연애, 혹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가부장제 이런 것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북에 대한 사회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는 마치 이런 식으로 북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화 되기를, 그리고 자본주의의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이 아니라 어떤 퇴폐적, 죄송합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좀 전통적이지 않은 비전통적인 이런 모습들, 사회의 변화 이런 것으로부터 북한 흔들기, 뭐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는 혹시 뭐 가로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견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북한 사회를 알거나 좀 변화해 간다. 아니 지금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니까. 동거가 옳다 그러다가 동거가 옳다. 생각을 해봐. 여기서는 박유성 씨는 마치 자랑스럽고, 그러면 북한 사회 구조에서는 내가 남자라고 쳐, 내 총각이라고 치면 처녀가 우리 동거를 해. 그러면은 어딘가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 네네. 그러면 집이 없어, 둘 다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부모님 밑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젊은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마을 사람도 저 장가한 간지 뻔히 하는 거고, 어? 그러면 야, 저 집은 저 자식 아들놈 장가던 건데 웬 여자가 들어와 산다? 어? 한번 놀러 온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 구조적으로. 그 이제 동생은 실제로 이제 북에서 50년 사셨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슬쩍 그렇게 여쭤봐서, 그럼 북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동생님도 뭐 북을 다 보실 수는 없죠. 근데 최소한 내가 살아오면서 본 바로는 나이가 찼는데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는 보지 못했다. 최소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자들은 그 24살 지나가면 나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전에 청각이 그 맞으셔가지고 장가를 시집가고 다 장가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애도 다 낳습니다. 그럼 네. 나오면 또 그 이제가 집이 그 동네에 다 가서 유치원이 다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서 있던 애들을 그 연령수에 맞게 유치원에서 홀랑 또 다 데려가고, 또 유치원에 또 다니는 애들을 그 연령수에 맞게 또 학교에서 데려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나는 거지 다 일반에서 알게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녀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시집 안 가는 게 좀 드물 겁니다. 또 빠지는 것 뭐 같아요. 가로치고 이런 말씀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10년 넘게 살아보셨으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짝을 못 만나서 결혼이 좀 늦춰지거나 주저될 수는 있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아이를 그래도 국가와 사회에서 이제 뭐죠? 애유권, 보육원, 이제 타가소, 유치원에서 다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저 제도가 어떨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부담은 없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그때는 결혼을 다 하고 이제같이. 그러면 국가에서 다 키워줍니다. 무상으로 다 키워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가지거나 이렇게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제때 시집장가를 다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북을 좀 뭐랄까 나쁘게 얘기하려고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라든지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회와 혹은 어느 사회와 비교해서 목소리가 약하다 혹은 주체적이지 않다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자들이 저더라도 남편은 집에 와서 할 일을 제가 다 저도 일하면서 그 애들 소위 기르면서도 힘들어도 다 밤 새면서 다 빨래해서 애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이 뭐 집안일 못하는 거 있으면 제가 다 하고, 그 남편은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 여자들은 그렇게 셉니다. 센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하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여기하고는 정말 정반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대다수 이제 가정이 파탄되는 게 많고 물질과 부를 생각해가지고 파탄되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불건전한 그 이제 그 생활 방식으로 네 그걸로 또 많이 또 파탄되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법에서는 또 이혼을 잘 지켜주고 네. 북한에서 이혼하기 힘듭니다. 또 그런 신뢰가 또 없고 또 이혼하는 경우는 저 법적으로 뭘 죄를 짓고 어떻게 했을 때그 이혼하면 그 범죄자는 교화가야 됩니다. 그 정도일 때 이제 이혼시킨데 그래도 여자들이 남편을 이제 자기 끝까지 교양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혼을 안 하고 남편한테 계속 찾아다니면서 교양해서 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국가가 엄청 간대하게 봐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대가가 또 따릅니다. 그렇게 다 해주기 때문에 가정을 함부로 파탄 안 시킵니다. 가정이 든든하고 미래가 애를 계속 낳아서 미래가 든든해야 그 나라가 든든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북한에 대한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여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쪽에서도 살고 저쪽에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제 눈에는 이게 지금 안겨오는 겁니다. 나도 저 북쪽에 한 며칠 살아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남녀 네. 평등 문제든 그러니까 우리 옆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다 이러는데 그런 건 있어요. 거기 사회는 보면 세대주라 그러죠. 네. 우리는 가장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세대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참 남성 중심적이 같다는 그런 느낌을 봐요. 저도 영화나 뭐 많은 네. 걸 보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여기서 남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남쪽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경제력 차이인 거거든. 그렇죠. 네. 어? 결국 남자들이 다 돈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이러면은 결국 남편 따른데 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네. 근데 항상 그래서 질은 일단 차치하자 이거. 집을 주고 네. 그 식량을 공급하고 강냉이라도 어쨌든 네. 왜 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그때 일시적으로 못했지만은 네. 왜 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여자들도 남편한테 크게 꿀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이 원하면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런 거니까 근데 자꾸 그런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그렇게 편제돼 있다는 거를 무시해 버리고 여기에 기준으로 여기처럼 분석하는 것은 큰 오류인 거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혼율이 낮은 것도 그런 겁니다. 굳이 뭐 거기는 더 많이 시키면 남녀 사랑이 돈독해서 뭐 그런 것보다 사회 구조 자체가 집단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개인주의화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혼해도 너무 신경 안 쓰는데 우리도 예전 60, 70년대 이때만 해도 이혼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집단주의 문화가 내 이혼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안, 뭐 네. 주변 가족, 친인척 다 얽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게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누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 때문에 이혼율이 높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하고 더 네. 다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주택 문제 은외이지만 무상주택이라는 이혼하면 양육을 책임진 사람이 집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양육은 또 여자가 책임질 거야 아마 그렇죠? 엄마가 책임지는 게 여기 어떤 전통 어쨌든 그 문화고 이 남자는 이혼하면 집이 없잖아. 네. 그러면 이 남자가 이혼하고 살 곳은 두 군데예요. 자기 본가에 다시 들어가거나. 네. 그럼 마을에서든 뭐 뭔가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 뭐 이혼해 갖고 왔다. 그다음에 아니면 기숙사죠. 합숙이라고 그러지 북에서는 공장 기숙사에 생활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혼을 제약한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 그런 문제들로 이혼율이 낮은 거라고 봐야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시려고 해도 사실 근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상대주의적인 게 있어서 뭐 좋다 나쁘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두 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의 준거점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거와 맞으면 발전된 사회고 이거와 다르면 네. 조금 뭐 낙후돼 있다든지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형식적인 남녀 평등에 지금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형식적인 남녀 평등도 필요합니다. 뭐 호주제를 타파하고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남녀 평등. 그러니까 북이라는 사회도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혹은 또 많은 영화를 통해서 북한사를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려고 하면 아까 이제 거칠게 뭐 꿀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사회에서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한 명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이러면 이제 발언권도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북이라는 사회가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편견만큼 우리가 뭐 조선시대 뭐 이런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일제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불평등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성의 발언권 그리고 여성의 주체성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기본 정책도 그렇고 북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문맹 퇴치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 뭐 이런 문명택지, 남녀평등권 법령, 네, 네. 토지개혁, 네. 국유화, 그렇죠. 산업 뭐지 문명 퇴치도 거기는 다 했습니다. 네네. 다 했죠. 그런 것들이 그고 이제 여담 삼안에 가끔 그러는데 그 뭐지 남녀 불평등 뭐 해서 가끔 네. 내가 보면 그 김여정이나 하다못해 최선희 보면은 그 둘을 놓고 보면은 야, 그 완전 그 북한 여성의 물론 좀 독특하지만 최선희는 특히 고아예요. 고아 출신으로 고아 출신인데 지금 외무성 네. 제1부상인가죠. 외무성 부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고아 출신이고 최영님이 이제 양자로 데려온 거거든. 자기 동료인가 뭐 자가 쉽게 네네. 말하면 자식을 데려다 키운 거예요. 최영님이가 최선희는 고아 출신이어갖고 강반석 그 유자녀 대학인가 거기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고위층까지 올라가고 또 보면 우리 뉴스에서도 최선희가 한마디 한 건 그냥 실세가 한 말하네. 실세가 진짜 실세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네네. 그 자기 위치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고 남녀 평등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정치학 전공하시는 선배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계급 사회라고 많이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슬픈 역사지만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녀 평등에 대한 그리고 여성이 총리가 되는 실제로 인도 총리 여성이 했던 적도 많이 있고 물론 뭐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남녀 평등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북한 사회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감없이 제가 좀 느끼기에도 뭐 동 선생님도 그렇고 김현희 씨도 그렇고 홍강철 씨 부인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주체적이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물론 이제 우리의 옛날 전통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집안일들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게 되게 저는 게 되게 불편한데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일단 육아의 문제라든지 밥 공장 같은 거로서 또 여성들을 이제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의 편견을 깨는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만 과연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뭐 결혼이란 제도는 어떤가. 근데 꼭 우리가 자본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 자유연애 아까 대표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폐지하고 없애는 것만이 과연 꼭 진보된 것인가. 너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 오늘은 네. 예. 어쨌든 뭐 네. 지금 남녀 네. 북한의 남녀 동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분명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박유성 씨 역시도 자기도 그냥 말하고 있는 건데 근거는 없어. 네. 나 역시도 명확한 통계 수치나 이런 건 동거 숫자가 네. 없네요. 하지만은 일단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거지. 그랬을 때
어렵다는 거죠. 동거가 어렵다는 거.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뭐를 해도 그리고 이제 뭐 시작이 그러네. 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북한 사회가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걸 봤을 때 더 뭐 개방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 분석의 틀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태도가 아닌가. 뭐 이런 저희가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북사회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